자, 벚꽃이 휘날리는 그런 날이네요. 잠깐이지만 상충객이 돼서 좀 즐기시는 그런 이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도문물에서 지난번에는 그 강태공과 그 이윤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분들은 이제 훌륭한 재상들이셨잖아요. 그래서 때를 잘 맞춰가지고 왕이 이제 그 제대로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신 분들이죠. 자, 그분이 또 이어서 지금 강태공과 그분들이 업적이 이제 드러나심을 우리가 조금 더 시어로 더 느낄 수 있도록 이번 또 8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가릴엄이죠. 물론 이제 가릴엄은 이제 손수를 넣어서 이제 크게 이제 어떤 그 사물이 있으면 가린다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와 이제 동자인데, 자, 요것은 펼신이죠. 펼치는 거.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펼쳐나간다. 펼쳐나간다. 그러면은 이 손은 이제 우리 이제 사람의 손으로 펼치는 거죠. 그 마치 이제 포장을 이제 탁 치는 거와 같이, 네, 텐트 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기를 이제 넓게 이렇게 치는 거죠. 친다. 자, 그래서 이제 물건들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가릴엄이 된 거죠. 허시는 이제 복야라고 했어요. 복야, 덮을복, 복야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가릴엄도 되고 이제 갑자기 확 펼치니까 우리가 이제 문득 엄도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릴엄으로 이제 썼고, 무엇을 이제 가렸냐면은 이게 이제 집택이잖아요. 집택. 그러니까 공자님은 이제 강태공은 어디 반개에서 이제 낚시를 하시다가 문왕을 이제 만나서 도움을 주셨는데, 원 고향이 곡부라는 곳이죠. 그곳에 이제 사는 이제 지역을 이제 택한 거죠. 그래서 집택은 이제 집택도 되잖아요. 그래서 귀택에 평화가 가득하길 빕니다 할 때 이제 댁이죠. 댁내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택배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택으로도 쓰고 댁으로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요것이 이제 의지할 탁이죠. 그러니까 발음은 이제 요 탁을 이제 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탁해요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 의지할 탁은 여기 땅에 이제 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땅을 의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의지할 탁. 또 이것이 풀잎도 돼요. 풀잎 탁. 풀잎이 나무 가지를 또 의존을 하잖아요. 뿌리와 동시에 가지와 이어져서 이제 잎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탁해요 할 때 부탁할 탁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타가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의지를 해요. 우리가 이제 노후에는 누군가에게 의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의지할 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쪽으로 가서는 이제 우리는 집에 의존을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집택이 된 거죠. 허시는 또 이제 바소, 부탁할, 탁, 의지할, 탁, 야라고 이제 하셨네요. 네. 자, 그리고 이것은 곡자인데 지명 이름이에요. 이제 구불곡인데, 구불곡은 각골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잠박이에요. 잠박. 그릇. 그러니까 그릇에 여기다가 이제 실도 삶고 물건을 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구니가 이렇게 대나무든지 여러 가지 소재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구부러진 둥그런 그런 그릇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허시는 또 뭐라고 하셨을까? 허시는 여기 구부러진
구불고 그릇이라고 하셨네요. 그릇기. 예, 구부러진 그릇인데 물건을 담는 구부러진 그릇이다. 그것을 이제 본을 떴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 이제 말하는 거죠. 구부러진 형태. 자, 그래서 요것은 특히 이제 부수가 가로알이잖아요. 가로알. 해일도 아니고, 이거 겹쳐 덮을 모도 아니고, 해일도 아니고. 이것은 가로알 쓴 모양이나 그릇으로 쓴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렇게 대나무나 어떤 재질로 만든 그릇이다. 둥그런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구불곡도 되고 음악곡도 되죠. 예. 그래서 음악은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리듬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곡자가 들어가는 바구니에다가 이제 그릇에다가 몇 월에 지금 이제 4월이네요. 4월 진월이잖아요. 진월. 그때 이제 우리가 바구니에 씨를 담아가지고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용지니까 용은 이제 생명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4월에는 씨를 뿌리면은 이제 싹이 올라오기 좋은 이제 기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농사예요. 농사농. 그럼 우리가 이제 신화 속에 신농시가 있잖아요. 신농시. 신농시는 농사의 시조예요. 농사의 시조. 그러니까 이름에 캐릭터에 다 한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라는 것이 신농시는 농사의 달은이다. 자, 그래서 그 구불곡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곡부라는 이제 언덕부가 나왔어요. 언덕부. 이것이 언덕부 본자죠. 근데 이것이 이제 다른 한자와 쓰일 때는 이렇게 이제 변형이 오죠. 좌측에 온다고 해서 이제 좌부방인데 실제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제 계셨던 곳이 곡부라는 지역이에요. 곡부라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지명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택하여 가지고 곡부를 택해 가지고 제나라를 이제 제후로 봉받으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곡부를 취하셔서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네. 태공망이라고 했죠? 태공망, 발알망이죠. 주나라 이제 문왕이 오랫동안 이제 훌륭한 재상을 이제 바란 그런 분이 나오셨다고 해서 이제 성은 강씨잖아요. 강씨. 성은 강씨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씨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씨예요. 여씨. 예, 그리고 원래 이름은 상이거든요. 상. 높을 상. 그러니까 강태공님의 이름은 성은 여씨고 이름은 상이다. 그래서 여상이라고도 하죠. 여상. 그리고 엄마 성을 따르면은 강태공이라고 이렇게 하죠. 예. 그리고 이것은 허신은 이제 산에 돌이 없는 산이에요. 돌이 없고 산에 돌이 없는 산. 돌이 없고 흙으로 이렇게 언덕진 이런 이제 곳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자가 나왔어요. 미. 자, 요것은 요것만 해도 이제 은가인데요. 작을 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회초리로 나무 가지로 치는 거죠. 칠복이잖아요. 이것이 칠복. 자잘하게 쳐주는 거예요. 자잘하게. 그런데 요것은 이제 큰 산이 있잖아요. 산. 우리가 산이 있으면은 여기에는 먹이 사슬이 있어요. 도토리는 다람쥐가 먹고, 다람쥐는 또 더 큰 이제 멧돼지가 먹고, 이렇게 먹이 사슬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서 서로 먹이 사슬이 돼줘야지만 이곳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도토리가 있는지
또 개미가 사는지, 또 토끼가 사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 멀리서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면은 다 이제 하나씩 다 보이죠. 그래서 요것이 멀리서는 없어 보인다. 없을 미. 무와 같네요. 하지만 가보면은, 여기에 가보면은 있을 게 다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작다, 작을 미. 또 순수 우리말로는 자잘하다, 자잘할 미죠. 그러니까 미생물이라고 또 하고, 그리고 현미경. 현미경으로 보면은 다 확대해서 보면은 다 이제 보이잖아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자를 이렇게 이제 쓴 거거든요. 자, 요것은 선비가 이제 해서 고들정이거든요. 고들정. 임금왕이 아니에요. 고들정. 바를정. 바르게 살면 평범한 우리 일반 백성으로 살지만 바르게 살면 나라의 부름을 받아요. 부름을. 그래서 이 불을 징이거든요. 그래서 뭐 징용, 쓰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징집을 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르지 못한 거기에 마음이 합당치 않으면은 벌할 징이에요. 벌. 또 징계를 한다. 징계 먹죠? 그래서 요거 부름을 받는 거, 어떤 쓰임새가 있는 것은 징용이고, 이것은 잘못하면은 이제 징역을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풀초를 넣으면은 이제 여름이면 우리가 또 아주 자잘하게 나는 고유의 장미, 거의 들장미에 가까운 요 풀초를 넣으면은 이제 장미미예요. 장미미. 장미미. 허시는 또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은행야라고 그랬어요. 은행야. 수물은 있죠. 수물은 은밀하다. 은밀하다. 움직이는 것이 잘잘한 거죠. 은밀하다. 그래서 은행야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각적으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거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가까이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런 이제 또 그 식구가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굉장히 은밀하고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미자를 또 해봤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아침단이잖아요. 주공의 이름이 단이셨어요. 단. 그런데 주공은 또 누구시냐면은 하은주. 이제 주나라를 이제 세운 분이 문무주공이거든요. 그럼 이제 문왕은 이제 서백이라고 해서 은나라, 상나라, 은나라를 이제 상나라라고도 하죠. 상나라의 탕왕이었잖아요. 세우신 분은 탕왕이었는데 그 마지막 왕이 걸왕이었잖아요. 걸왕이 이제 포악하다 보니까 지금 주나라를 세운 여기 문왕은 여기 은나라 때 그 서백이었어요. 서백. 서쪽에 이제 제후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큰 뜻을 갖고 백성이 이제 피폐하니까 폭군의 이제 폭군 거란에 의해서 너무 이제 무자비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왕이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한 거죠. 그리고 세운 것이 이제 문왕이 아들이에요. 문왕의 아들이 무왕이거든요. 그리고 주공은 둘이 형제예요. 형제. 이 형이고 여기는 제죠. 그런데 주공이 계획의 실행을 이제 하신 거죠. 그 주공이 성함이 뭐라고요? 단이라고요. 단. 주공 단께서 세 분이 주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실세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형을 이제 상징적으로 주군으로 이제 세운 거죠.
문왕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주공 다는 이제 허씨는 또 뭐라고 해석을 해주셨냐면은 명야라고 해주셨어요. 명야. 밝아온다. 밝음이다. 밝음. 자, 이름은 그 사람의 일생의 주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주공의 이름이 단이라는 것은 이분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듯이 새벽이 오면은 어둠이 가고 밝은 날이 이제 서서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름에 맞는 그런 이제 처세를 이제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누릴 향이죠. 후손들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제사상에 조상에게 그 올리는 이런 제물이 높이 이렇게 있듯이 후손들이 문무, 주공 이런 분들을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인자가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요. 동이족의 DNA를 이제 계속 이어져 오듯이. 그래서 천년 만년 누리고 가는 거죠. 후손이 계속 이어지면은 누린다. 그래서 이게 누릴 향이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100세를 누리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향년 100세. 향자가 붙으면은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아버님을 팔순잔치를 향년 80이라고 하면은 실례죠. 누릴 향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이렇게 올리듯이 우리의 조상의 어를 이어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제사를 지낼 때 누가 그것을 집행을 하느냐. 물론 이제 맞선주가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 수로 가차를 했는데 이것이 원래는 요 제사상에 올라간 이 음식들이 익혀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익혀서. 그래서 요거 이글숙이 있죠. 이글숙과 같은 글자인데 이거 집전을 누가 하느냐, 장손이 있느냐, 이런 것을 어를 받을 수 있는 후손이 있느냐, 누구냐. 그래서 이것은 의문부사죠. 그런데 원래 6가지 육가원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의문부사죠. 그리고 허시는 그럼 뭐라고 또 돈 말씀을 주셨나? 식, 먹거리죠? 식. 요것은 익힌 거예요. 익힌 거. 익힌 음식이다. 식임야라. 익힌 음식. 고대부터 음식을 이제 익혀서 이제 먹는 음식이 이제 됐죠. 수인 씨가 이제 불을 이제 발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여기 불화가 이제 2개 들어갔죠. 자, 요것은 불꽃염이죠. 불꽃염. 그런데 요것이 불꽃, 여기에 3개가 들어간 거예요. 3개. 근데 요것은 이제 영은가가 이렇게 간 거예요. 요것은 이제 경영할 영이죠. 경영. 운영하다. 경영할 영. 요 영이 여기로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불을 밝히고 이것이 궁궐궁이잖아요. 궁궐은 이제 왕이 계시지만 그 왕을 보필하는 많은 이제 식객, 신하, 또 무사, 문무 이런 모든 이제 식객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집이 크니까 궁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궁이 궁궐궁이죠. 그러니까 큰 집을 운영하는 거죠. 큰 식구들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아야 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오두막집이 아니죠. 엄청난 식구들이 함께하는 집이기 때문에 운영비며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이 모두가 이제 크게 계획되는 거죠. 그것을 경영할 영이라고 해요. 경영할 영. 그리고 이런 궁궐을 지으려면은 밤샘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과가 있죠. 그러면은 그 리더십에서 경영자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밤샘을 해서 일구어서 바탕, 기초를 이제 기반을 닦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영자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시거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런 것을 이윤을 추구하는 거, 이것을 통시라고 그래요. 통할통. 예, 통시. 추구에서도 통시, 구린내가 있죠. 예, 구하다. 다 이윤을, 이로움을 구하러 온다. 이로움이 없으면은 그 경영자 밑으로 오지를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시는 전부 다 이로움을 구하러 오는 거죠. 이윤도 있고. 네. 길은 이윤이에요. 흉은 손해예요. 손해. 이르실. 득이고 득. 얻을 득. 이것이 실과 득이 길흉이잖아요. 경영이라는 것은 백성까지 다 함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이제 좌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태공 여상은 문왕과 주공을 만나서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공훈으로 곡부 제나라를 이제 봉받아서 거기에 이제 제후가 이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곡부를 맡아서 자리를 잡으니, 그런 엄청나고 정치 문화가, 우리가 정신 문화는 공자님이지만 정치 문화는 요 주나라가 막 최고의 꽃을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공단이 아니면은 누가 큰 것을 경영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주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막강한 힘을 실었던 분이 강태공이지만은 위에 더 밑그림을 그리신 분이 주공단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집안의 그 가계를 이어갈 때도 식구를 생각하면서 조상님들이 그 염원하셨던 거, 우리 가게가 어떻게 잘 이제 바른 길로 꾸려 나갈 것인가. 네.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후손들이 그 길을 잘 닦아 나갈 때 영원한 가게가 빛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8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을 한번 추스려 봤네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